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똑같은 아침을 맞아본 일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하늘, 똑같은 태양을 본 일이 있으신가요? 어제의 하늘은, 어제의 태양은 결코 오늘의 그것이 아닙니다. 삶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불행과 행복. 오늘 아침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모든 낡은 것들을 털어내고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활기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더 젊어지신 것 같으세요? 아, 네. 글쎄, 네. 염색했나? 아, 염색. 정말 염색하셨나요? 훨 젊어 보이십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깊은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약간 방향이 다르다고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한 주제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여행 예고를 틀어서 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까? 예, 다시 한번 또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는 예, 뭐 좋습니다. 인문학 여행이라도 좋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6, 7년 전인가 그 발티케 크루스죠. 러시아까지 가는 네네네. 크루스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거기 역시 하이라이트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네네. 예, 유명하죠. 그렇죠. 쌍떼 빼떼르버그라고 발음하든가 하여튼 그런 게. 쌍떼 빼떼르버그. 예.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 예. 거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거기서 2박 3일인가 이렇게 정박하면서 네. 이제 거기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출발은 덴마크에서 처음에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베를린을 잠깐 들려서 그다음에 에스토니아인가 있는 툴린이라는 도시를 들려서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피터스버그 간 거죠. 예.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잠깐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들려서 이제 이렇게 마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처음으로 이런 아주 크루스 여행을 저도 해봤는데 네. 거기가 바로 발틱해지요, 발틱해. 아하. 네, 그래서 발틱해를 가로지르면서 이제 큰 배를 타고 가는 이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도착하니까 네네네. 이제 배는 이제 멀찍이 큰 배는 세워놓고 이제 작은 배를 갈아타고 들어갑니다. 네. 도시로 세관을 통과죠. 네네네. 근데 여기는 매일같이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입국 수속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그다음 날은 새로 입국 수속하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그 세관 관원들 이런 분들은 네. 되게 딱딱해요. 얼굴이 근엄한 표정이고 하나도 웃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그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일하는 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특히 러시아 국민 기질이랄까 그것이 그 기질이 좀 그런 것 딱딱하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는 이제 그 도시를 많이 이제 저희가 관광했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 지식이 저는 별로 없은 편이었는데 그 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대해서. 근데 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놀랐어요. 감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몰랐는데 굉장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선은 피터 대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완전히 이 사람이 만든 도시예요. 아하. 아마 1600년도 그때쯤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살 때 왕이 됐어요. 황제가. 네. 러시아에. 네.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도 있었고 형제들과도 해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네. 그 20살 전에 왕이 된 다음에 어머니한테 섭정을 맡겨놓고는 자기는 이제
2년 동안 유럽으로 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인으로 가장하고 네네. 왕이 아니고 그래갖고 왕인데 상인으로 가장하고 이제 상인으로 가장을 하고 유럽을 돌아다닌 거예요. 오. 다 계획적으로. 그때부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유럽의 변방이지 그 메인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완전히 가입하고 거기에 주류로 들어가기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 피터 제라는 사람이 키도 6피트가 넘어 이제 그냥 거인 같은 장신에다가 오호. 이제 그렇게 잠행을 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프랑스 파리에도 가고 다 다니면서 네. 유럽의 모든 문물과 그런 걸 다 배운 거죠. 그리고 돌아올 적에는 이제 군사, 기술, 과학 이런 토목공 기술사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왔대요. 와, 네. 유럽에서요? 네, 유럽에서. 아하. 그래갖고 완전히 벌판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네. 워낙은 이것도 스웨덴의 땅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뺏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아하. 영토를 확보하고도 이 사람이 한 거고. 네네. 그다음에 허허벌판에다가 완전히 유럽식 도시. 그러니까 그거는 이탈리를 닮은 부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특별히 그 네덜란드 쪽에서 수로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아하. 수로도 있고 네네. 그런 모든 거를 그러니까 계획 도시를 건설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그 근대 국가의 초석을 놓았는데 네네. 그리고 특별히 네이비 러시아의 그 해군을 창설했다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야심이 있고 강력한 이런 군주가 되는 이제 그런 왕이었죠. 참 강한 리더네요. 예, 굉장히 열정도 있고. 예. 그리고 이름에 세인트가 붙은 걸 봐서는 네. 이 사람이 그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어떠한 그 가장 높은 네. 그런 자리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인 야심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하.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발티계를 통해서 이 도시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유럽에 아주 주류로 가입하려는 이제 그런 야심이 있었던 왕이었죠. 피터 대제 네. 소설이라든가 많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피터스버그라는 말 자체도 피터는 베드로죠, 베드로. 네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성 베드로예요. 자기 이름이. 그렇군요. 베드로에다가 이제 벌그라는 거는 독일식 이름이래요. 아하. 그 햄버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독일식인데 독일식을 버그를 붙여서 피터스버그라고 그 이름 자체도 자신이 만든 그런 거죠.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피터 대제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네. 물론 이제 러시아의 상징인 그 양파처럼 생긴 이런 지붕같이 양파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돼 있는 네. 그런 성당도 있어요. 그게 무슨 제이콥 성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건물들은 마치 그 파리에 있는 그런 건물들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규모도 크고 오호. 그리고 거기 있는 박물관들에는 네. 뭐 유럽의 무슨 뭐 이탈리아나 파리에 있는 그런 박물관 못지않게 네. 아주 유명한 르네상스 시절의 그런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런 것들이 다 더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 규모와 그 내용에 있어서 네. 정말 유럽의 어떤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다 돼 있고 그 수로도 대잔해서 제가 보기에는 베니스보다 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배를 타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수로를 타라서 도시도 다 보고 하는데 네. 굉장하지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헤미테지라는 그 궁전이 있어요. 그 헤미테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 말이 은둔자라는 뜻이 있더래. 헤미테지. 네.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궁전이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어요. 오나. 그 정도 대단합니다. 겨울왕국, 예. 여름 왕국. 예, 그 가든이 있고 중간에는. 예. 하여튼 그래서 참 너무나 생각보다도 그 어디 유럽의 그 유명한 도시에 뒤지지 않는 네. 모든 게 다 있는 그러니까 박물관과 궁전과 네. 그다음에 수로까지도 있는 이제 그런 놀라운 도시라는 걸 보고서 네. 야, 대단하다. 예, 그런 놀랬습니다. 세인트피터스버그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습니다. 정말 참 좋아요. 그렇군요. 예. 그 물론 이제 거기는 또 발레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하루 러시아 저녁에는 발레? 이제 발레도 들어가서 보기도 했고요. 공연도 보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레를 본 궁전
앞에 강이 흐르는데 네. 이제 강 건너편에 이제 성벽처럼 쫙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한 문이 조그만 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이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받으러 나온 그 문이래요. 러시아 작가 그 예. 죄아벌 작가 죄아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사형수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안이 아마 감옥인가 본데 네네네. 강 건너 보이는 그런 그 성벽 안으로 네.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뭐 사형대 앞에 섰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눈을 가린 채로 총살을 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배란간에 저쪽에서 막 스탑 황제의 뭐 어명이다 해갖고는 네. 이제 황제가 특별히 해갖고 이제 사면에서 그 사형은 면하지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도스토옙스키가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발작이 있었다래. 발작, 간질 발작. 트라우마 때문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네. 죽기 일보까지 갔던 네. 이제 그러한 것도 체험한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유배를 당하죠. 네. 몇 년인가 유배를 당해서. 그렇죠. 시베리아 쪽으로 유배를 가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거기서. 네. 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더 죄아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오래전에 본 소설이지만 그 죄아벌이 잘 아시죠? 죄아벌?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예, 도스토옙스키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읽기가 힘든 책이죠. 이런 책은. 그렇죠. 20세기 뭐 철학 심리학 뭐 다양한 그런 그렇습니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책이죠. 네. 근데 먼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 그러면 네. 이 사람이 그 18세기의 그 러시아 대문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이 푸시킨이라 그래요. 푸시킨. 네.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 독립 도서관 앞에 가면 바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 동상이 있고 또 모스크바 전철역에는 그 사람의 사진만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절약하고 자수성가신 그런 분이고 어머니는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동방정교의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사람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낭비병도 있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군병학교에 가서 나중에 소위까지 되지만 아버지가 보내서 근데 굉장히 막 사치스럽게 막 뭘 하고 싶어하고 돈을 쓰길 좋아하고 이제 그런 좀 성격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소설을 쓴 목적 중에 하나도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굉장히 밀착한 관계가 있는 그런 작가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소설에는 하나하나가 다 돈이 금액이 나온대요. 예를 들면 살인자가 썼던 칼레는 얼마짜리 칼이었다.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할 정도로 그렇게 그 돈과 한계가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평생을 돈에 쪼달린.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쪼달린 작가. 그리고 돈 낭비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다가 또 도박하면은 10년 이상을 도박 완전 중독에 걸릴 정도로 도박 중독.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돈이 생기면 한 번 막 쓰는 거예요. 호탕하게 그냥.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깊은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도 깊었어요. 사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그런 아주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그 사람 안에 공존하는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처음으로 사람의 심리를 깊이 있게 다뤘던 인간 영혼의 성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도스토옙스키 소설보다도 그 사람이 평론 같은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참으로 믿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죄와벌을 뭐 간단히 얘기하면 다들 아시지만 이제 그 라스콜리니프라는 그 청년이 라스콜리니프 그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이 뭐 흑백 영화도 있고 하죠. 근데 이런 그 청년이 이제 조그만 방도 작은 데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학비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는 여러 가지 편지를 받고 여동생은 돈 때문에 이제 가정교사 거기서 또 유혹을 받고 25살이나 많은 남자하고 결국은 결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쪼들리는 그 부자의 속에서 그 방에 있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악독하다고 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자 노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예, 그 노파를 생각할 적에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서 100사람의 그런 가난한 고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면 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예. 범죄를 저지르죠. 예, 그것이 예. 하나의 공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네, 네. 근데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전당포 노파에 또 약간 모자란 듯한 벙어리 또 여동생까지 두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인을 한 순간에 이 사람이 더 큰 그냥 어떠한 그 단절에 네. 모든 인간과도 단절되고 이제는 뭐 단순한 죄의식보다 더한 거 그런 눌림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고심하다가 그 창녀였지만 소냐라는 여자가 나타나죠.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고백을 하라. 근데 고백도 법정에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광장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죄를 졌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좀 회복하는 거죠. 네. 모든 대지와도 회복하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이 라스콜니코프는 기쁨도 없고 모든 사람과 단절된 고독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이제 자유를 찾고 참된 정의를 찾았지만 네, 역설적으로 가장 고독하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부자유한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강을 본 거예요. 네. 저쪽 유배지에서 강을 건너서 저쪽을 볼 적에 멀리 맞은편 강가에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어떤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깨닫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아브라함 시대적인 그러한 걸 보면서 불현듯이 이제 자기가 부활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기쁨을 찾고 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껴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소냐를 같이 옆에 있었는데 소냐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계속 되다가 그때 소냐의 무릎을 끌어안으면서 사랑으로서 부활하는 그런 에필로그로서 끝나는. 소냐에게서 삶을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완전히 사랑을 배우고. 그렇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그 토스토옙스키는 그 소냐가 바로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라의 어떤 화신처럼 그렇게 소설에 대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사랑으로서 다시 참 사랑을 찾고 기쁨을 찾고 자유를 찾는 네. 이제 그러한 부활을 체험한다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마무리는 결론은 내려주지 않고 끝나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끝나는 거죠. 당연한 거겠지요. 열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강 건너기일 수 있고 하나의 이제 넘어서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하나의 공간을 이동하는 넘어서기 오버스텝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강 건너기. 우리 88 올림픽 때도 벽을 넘어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번에 시브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 건너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한 번 건너는 게 아니라 계속 건너지만 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혼으로 강을 건너고 또 현실에서 꿈으로 강을 건너고 그렇군요. 또 허무한 데서 충만한 곳으로 모든 인간 한계에 묶이면서 자유로운 곳으로 네. 또 공허한 데서 실제로 이렇게 강을 건너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고독하고 홀로 있는 곳에서 우리 교제와 잔치로 강을 건너는 네. 이런 강 건너기를 해오는 거죠. 우리 모두 인생의 강 건너기. 예, 강 건너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군요. 러시아 대문호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통해서 또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재밌게 느낀 거는 네. 거기서 이제 가이드 설명을 듣는데 우리가 네. 어떤 아주 멋있는 궁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 이 궁전에서 사실은 그 히틀러가 네. 초청정을 다 만들었대요. 거기서 멋있게 한번 이제 거기 다 모스크바에 점령한 다음에 네. 아마 거기서 연말 파티를 하려고 했던 말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파티인가 그거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인쇄된 그 초청장까지 다 있더라고 거기에. 그런 정도였는데 네.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도 다녀오셨겠나요? 예, 아니 거기는 좀 다른 거기까지는 못 얘기고 가셨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히틀러가 이제 모스크바에 다 갔는데 네. 완전히 모스크바로만 들어가면 됐는데
거기서 끝난 거. 거기서 그 키예프인가 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네. 그 완전히 그러니까 히틀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발이 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히틀러 고집을 부리고 예. 키예프라는 곳이 아마 곡창지대인지 뭔지 몰랐는데 그거를 먼저 가야 된다 해갖고 가는 바람에 모스크바 사람은 한숨을 호쉬하고 안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거기서 6개월인가 시간을 보고 나중에 다시 오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완전히 히틀러가 거기서 패배를 하고 네. 할 수 없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니까 예. 준비가 다 됐던 파티를 세인트피터스버그 못하고 그 멋있는 궁전에서 히틀러와 포함하여 그 나치스 네. 그 파티를 하는 걸 못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일이 나폴레옹도 있었어요. 어허. 나폴레옹도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마도 그 일본의 작전상 다 불을 지르고 후퇴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가서 먹을 음식이 있어야죠. 그때 11월 12월이 되니까 너무 추운데 옷은 그냥 여름 옷을 입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나폴레옹도 또 철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영토를 뱉는 그런 사람들이 나폴레옹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바로 모스크바에서 철수와 섞였었던 그러한 역사도 있죠. 네. 아,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자, 세인트피터스버그 이 러시아 크루즈 여행 하시면서 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러시아 철학가이며 또 문학가 심리학자인 도스토옙스키의 네. 죄와 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네. 삶의 강을 한 번쯤은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배 크죠 그 배가. 네. 그 배가 크죠, 처음에 엄청 크죠. 네, 크죠. 네. 그 배를 타고 말하자면 전이죠, 전이. 그야말로 우리가 전에 오디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생이나 항해를 우리가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전이로 항해를 하면서 발코니가 있어요, 각 방마다. 네.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바다를 보면 서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밤과 낮을 가로지르면서 막 항해를 하죠. 네. 그럼 어떤 때는 막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셀 적도 있고 폭랑일 적도 있고 거기를 빠른 속도로 항해하는데 참 장관이죠. 네. 어떤 때는 그 바다 색깔은 군청색 약간 검은색이고 하늘에도 구름이 끼고 하는 데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갈리는 그런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세인트피터스버그가 보이는 배가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갑판에서 이렇게 내다볼 적에 그런 상념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봤던 그 많은 박물관에 있던 천재들이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뭐 또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그런 많은 진짜 명품들 진품들이 있는데 네.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마치 그런 박물관 지나갈 때면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아하. 그런 리얼할 정도의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500년 전인지 그때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렇죠. 다 갔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작품만 나도 남아 있죠. 뭐 못해도 50년이면 나도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지금 내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의식이 있고 내가 그런데 네. 이러한 모든 것이 나도 여기 없고 사람들이 나는 완전 잊혀지는 그런 거라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렇죠. 그런 상념에 잠겨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아끼십시오. 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그래요.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시라는 뜻이에요. 네, 워낙 뜻이.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 구속이란 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할 때 하는 그 구속인데 근데 구속하면 특징이 한 가지는 꼭 값을 치러야 돼요. 네. pay the price. 그 다음에는 purchase back. 다시 사워서 되돌리는 거예요. 내 소유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구속하면 그리스도가 피의 그 대가를 치르는 바람에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사오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소유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소유가 되신 거죠. 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얘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구소면 씨가 이런 말하는 걸 참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네. 또 되돌리기를 원한다 그랬던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간을 되돌리기 되돌린다고요? 원하지만
아하. 네, 그렇지만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은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딤이라는 건 되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되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배후에서 가판에서 들었던 상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답게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전이 가운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참 가치가 있다는 말,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얻고 누린 네. 그러한 것만이 우리에게 영혼으로 이어지는 남는 중요한 금 같은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유실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시간은 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들 그 그렇죠. 시간만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네. 누려서 내 안에 들어와 그렇죠. 조성되고 들어온 맞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멘. 영혼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깊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만이라도 그럼 여태까지는 내가 수십 년을 네. 나이가 든 우리 시니어 분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실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짧은 시간이라도 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면 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리딤 구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만이 참답게 우리가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미 말씀에 이의해요. 시간을 구속할 수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고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네.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래, 체류자로서 흘러가지만 우리가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고향을 향한 그 여정, 그 아주 의미가 있는 진정한 그러한 고맙습니다. 여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러시아 크루즈 여행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 여행 이야기에서부터 문학 여행으로까지 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작가 문학 여행에서 또 영적인 여행까지 우리가 들어가 봤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여행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예수님까지 만났습니다. 과연 나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은요? 간단하게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참된 정말 실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다시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 우리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그냥 그 유튜브에 고선미 브라보 한글로 이렇게만 딱 치면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여태까지 했던 수십 개의 했던 매주 한 번씩 했던 그런 고선미 씨와의 이런 사람과 영혼의 대화가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들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선미의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한글로 우리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 방송의 프로그램이 쫙 뜹니다. 거기에 보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모 박사님 오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